오늘은 신벤처기업 인증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이슈가 됐다는 건데요.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기보와 중진공에서 인증을 해줬고요. 제도가 변경되기 직전에 통계를 봤더니 약 4만 개 직전까지 갔습니다. 3만 9천 개였는데, 지금 현재 제도가 바뀌고 나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3만 8천 개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됐냐면 일반적인 숫자라고 본다면 기업이 계속 인증도 연장이 될 것이고 기업도 창업기업도 늘어날 텐데, 만약에 일반적인 속도라고 봤다면 한 4만 2천, 4만 3천 개의 기업이 벤처 인증 기업인데 반해서 지금 3만 8천 개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증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할 때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업을 벤처 인증을 주고 그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인 듯 합니다. 현재 3만 8천 개 기업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대표님들 꼭 벤처기업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벤처기업 받으면 뭐가 좋냐? 가장 큰 거는 세제 혜택입니다. 먼저 창업기업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을 하는데, 말하자면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그때 최장, 어떤 기업은 그때 소득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 5년 동안 발생을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창업한 지 약 4년, 5년, 약 7년 정도까지도 세액 감면을 받는 기업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세제 혜택이고요. 요즘 고용 증가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용 증가분 추가 감면세액을 받는데 벤처 인증 중요하고요. 또 가장 논란과 관심과 뜨거운 애증 같은 게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75%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액수죠. 만약에 취득세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감면받는다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을 이렇게 정말 목숨은 아니겠지만 너무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 많은데, 이런 세제 혜택만이 아니라 다른 혜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융 혜택도 있고요. 기술 보증 우대하고 정책 자금을 받는데, 과거에는 기보나 중진공에서 정책 자금을 받을 때 덤으로 벤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보와 중진공으로부터 자금을 별도로 받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래도 상관은 좀 있겠지만 벤처 인증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정책금융기관에서 또 자금을 받는 게 별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증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기보나 중진공 간다면 자금을 받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교수, 연구원, 실험실 공장, 도시형 공장 특례 입주,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창업과 특허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특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 가점을 받아서 비용도 좀 감면도 되고, 또 기간도 짧은 시간 안에 특허를 등록이 될 수 있는 이 우선 심사 혜택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인증받을 때 벤처 기업이라고 한다면 2명으로도 연구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혜택이 참 많죠. 벤처 인증 주요 혜택 중에서 결정적인 것 보신다면 70년대에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가 한쪽만, 서울과 수도권만 발전한다는 게 국가의 건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골고루 발전하는 게 좋겠죠. 뭐든지 다 서울만 집중, 사람도 집중, 돈도 집중, 기업도 집중한다는 것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징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서울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도, 제주도, 부산, 경남, 호남도 마찬가지로 그 각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의 배경은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되는 것 문제가 많이 있다. 수도권에 임주가 집중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분류된 지역에 만일 기업을 세운다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기업용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취득한다면 여기는 중과세 지역이다. 뭐 쉬운, 뭐 그냥 전문 용어로 따따블 내라.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과세를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이건 특례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반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법으로 여기 세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특히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은 반드시 특정 기간 내에 벤처 인증을 획득해서 취득세를 75% 받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벤처 인증 혜택 정리합니다. 이런 사례인데요.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딱 3년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그 기간 중에서 내가 벤처 인증을 받았다. 받은 때로부터 소득연도 플러스 4년, 약 5년 정도를 받습니다. 최장 7년, 5년까지 해서 5, 6, 7년 뭐 이 정도까지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받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벤처 인증의 혜택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소비재 제조기업이 20년 됐습니다. 사업장이 있고 개인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기업이 수도권에 있어요. 그 메인 아이템이 있고 뭐 부수 사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은 20년 넘는 기업,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7년 넘는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쉽지 않습니다.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별도로 아이템을 따로 이전을 해서 일부 이전을 해서 적격 창업을 합니다. 적격 창업이에요.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원법에 따라서 기업이 창업된 기업이냐, 그냥 별도로 그냥 설립만 한 거냐, 아니면 기업을 승계한 거냐, 법인 전환한 거냐, 이런 것들의 요건 정의를 이 법령에 따라서 합니다. 이 제조기업이 만약에 사업장을 별도로 또 취득한다면 그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에 돼야 되는데 이럴 게 아니라 별도 적격 창업한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고 그 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한다면 이런 조건에 한해서는 그 기업이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적격 창업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20억짜리 사업장을 매입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중과세되는 취득세라고 했을 때 75%를 그대로 감면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 기업과 적격 창업된 기업이 나중에 합병을 한다면 또 합병에 대한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쉬운 말로 야매로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텐데 아닙니다. 이거 적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을 활용해서 기업을 어떻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컨설팅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 제도, 인증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업의 최적 절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처 인증 목적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있고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라고 하는 이 절세 솔루션이 있고요. 핵심 인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노비즈, 뿌리 전문, 병역 특례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 도움이 되고요. 병역 특례는 거의 결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핵심 역량이 반영됩니다. R&D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물론 R&D 사업 하는데 벤처 인증이 없다고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R&D 사업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벤처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하는데 벤처 인증이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가점으로 반영되고요. 수출 지원 사업도 그렇고 혁신 바우처도 그렇습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 자부담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무엇을 갖고 평가할까요? 벤처 인증 하나밖에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3회 기관, 제4회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무엇을 갖고 평가하죠? 벤처 인증은 공신력 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과 장래의 방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획득한 것, 우리나라에 정확히 3만 8천 개 기업, 우리나라 기업은 중소기업은 900만 개 기업입니다. 900만 개 기업 중에서 3만 8천 개 기업이 평가 인증받은 기업이에요. 혁신 바우처를 전국의 중소기업이 1년에 한 1,000개 기업이 평가를 받아서 저 지원 사업을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무엇으로 할까요? 벤처 인증은 거의 대부분의 평가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벤처 인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법인세 취득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타 그 기업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기관이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꼭 획득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취득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평판 중요하죠. 뭐 개인에게는 뭐 학생들이나 막 졸업하려는 젊은 직원에게는 젊은 친구에게는 뭐 어떤 스펙이 있겠죠. 필요하겠죠. 뭐 어느 스카이를 나왔냐 또는 뭐 석사냐 박사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젊은 사람한테만 중요합니까? 기업은 뭐가 있죠?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갖고 있는 스펙은 무엇일까요? 벤처 인증. 대표적인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판 때문에 대외 이미지 때문에 어느 대표님은 꼭 벤처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벤처 인증 기업은 어떤 업종이 되느냐? 전통적으로는 기술 기반의 기업만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제조업, IT,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업, 4차 산업 등. 그러나 이런 기업만 벤처 기업 인증받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큰 변화들입니다. 건설회사, 무슨 전국의 건설 평균 몇 대 업체 이런 거 아닙니다. 자그마한 종합 면허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기업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설 회사들이 특별하게 평가받는 것 없기 때문에 벤처 인증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받고 있고요. 인테리어 회사가 벤처 인증 받는 기업 받기 쉽지 않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평판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벤처 기업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인테리어 회사 벤처 인증 받으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받아왔고요. 도소매 유통기업이 벤처 기업 인증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러나 도소매 유통기업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하기 위한 이런 기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기업은 엄밀하게 쿠팡까지도 유통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누가 도소매 유통기업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기업은 첨단 IT 기업이겠죠. 지식 서비스 기업 많이 있습니다. 학원을 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무슨 그 지식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들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의 기업들이 정보를 판매하는 회사거나 또는 공간을 판매하는 기업들 또는 소상공인에게 어떤 공유 서비스를 공간 서비스를 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 서비스 기업들 벤처 인증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받는 기업도 있고요. 탈락되기도 하고요. 도전 많이 하십니다. 식품 제조업, 식품 제조 유통업 기업들 요즘 벤처 인증 많이 받습니다. 프랜차이즈업 요즘 붐입니다. 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벤처 기업 인증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받고 계십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